요즘 집값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대출은 줄었다는데 왜 집값은 계속 오르는 걸까요? 오늘 그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2026년 집값의 핵심 변수까지 딱 정리해 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작년 12월 정말 놀라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은행권 가계대출이 무려 2조 2천억 원이나 줄면서 역대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어요. 특히 주택담보대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담대가 2년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요즘 대출받기 정말 어렵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죠. 금리도 높고 대출 문턱도 높아지면서 주담대 증가세가 확 꺾인 건데요. 더 큰 문제는 전세자금 대출까지 석 달 연속 줄었다는 점입니다. 이건 정말 집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엄청나게 커졌다는 신호거든요. 보통 전세 대출이 줄면 매매 수요로 옮겨가야 하는데 지금은 그것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대출받기 어려워졌으면 집값이 좀 잡혀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KB국민은행 통계를 보면 작년 한 해 동안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무려 18.5%나 올랐습니다. 평균 12억 4천만 원을 넘어섰죠. 대출은 막혔는데 집값은 더 오르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바로 공급 부족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습니다. 앞으로 몇 년간 서울에 새로 지어질 아파트가 부족하다는 신호가 계속 나오니까 사람들이 지금이라도 사야 한다는 불안감에 빠지는 거죠. 대출을 조여서 수요를 억누르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게 명확해진 셈입니다. 정부도 이런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강력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데요. 바로 DSR, 즉 총부채 원리 금상환 비율을 더 깐깐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DSR 계산할 때 정책 대출이나 전세 자금 대출은 빼주기도 했는데 앞으로는 이것들까지 모두 포함해서 대출 한도를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 이게 현실화되면 대출 받기는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여기에 은행들이 돈을 너무 많이 빌려주지 못하게 자본 규제를 더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강력한 조치들은 자칫 잘못하면 꼭 필요한 사람들까지 돈을 못 빌리게 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어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이 아주 약간 떨어지긴 했습니다. 금융 안정성 측면에서는 다행스러운 소식이죠. 하지만 금융 안정과 집값 안정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대출을 꽁꽁 묶어서 금융시장은 안정시킬 수 있어도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집값을 잡기 어렵다는 걸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앞으로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정부가 강력한 대출 규제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높지만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공급입니다. 특히 2026년 이후 서울의 입주 물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것이 앞으로 몇 년간 부동산 시장을 움직일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정리하자면 지금의 집값 상승은 대출 문제가 아니라 공급 부족에서 오는 불안 심리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가 어떤 공급 대책을 내놓는지, 그리고 대출 규제와 부작용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 우리 집값의 미래가 달라질 겁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